저번 강의 때 제가 기대보다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약간 자신이 붙은 채로 약간 앞순서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네, 네 내가 중학생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주제가 음식에 대해서 의식주에서 식이거든요. 근데 식이라는 한자에는 우리가 음식할 때 쓰는 한자인데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밥 먹는 밥에 쓰이는 한자예요. 근데 밥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거 같이 먹다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식에 대한 내용을 할 때 밥과 함께 밥을 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좀 갑자기 좀 주제가 하찮아졌나요? 근데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중학생 때 밥 어떻게 먹었나요? 라면, 급식. 대부분 그쵸?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차려준 음식을 먹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제 말 그대로 급식을 먹었겠죠? 근데 이제 보통 학교에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가나요? 학원에 가죠. 학원에 가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저녁 학원 근처에서 밥을 해결을 해요. 근데 학원 근처에는 꼭 분식집이 있고 저 때는 토스트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2,000원씩 내면서 밥을 먹었던 경험이 되었죠. 뭐 꼭 사 먹지 않더라도 이제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먹거나 아니면은 만들어진 도시락을 사서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약간 중학생 때 다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요리하는 게 익숙했어요. 제 형제는 이제 4남매고 그중에 저는 둘째인데 언니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에는 맨날 학교하고 학원을 다니느라고 집에 별로 없었고 그리고 부모님은 이제 맞벌이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녁 때 이제 학교에 돌아오거나 저녁 시간이 되면 제 동생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애들 챙기기는 것도 익숙해졌고 그리고 엄마가 차려준 밥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혼자 계란 후라이 해먹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계란 뒤집거나 이제 감자 잘라서 볶는 거 정도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미숙한 요리 실력이 이제 중학교 때 가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중학교도 3년 동안 다녔어요. 1년 동안 이제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지리산에 있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기숙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특이한 게 산 중턱에 학교가 있으면 그 마을에 이제 한두 채, 뭐 세네 채씩 이제 집을 구해서 한 4명에서 8명 학생들끼리 살고 그리고 선생님이 같이 살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생활관 안에서 그 식사 당번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당번, 저녁 당번을 정하고 그 학교의 하루는 시작은 아침을 차리는 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루의 끝은 저녁을 치우는 걸로 끝이 났어요. 근데 저는 이 학교에 처음에 이제 입학한 게 아니라 중간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그 학교에 가게 됐는데 학교에 적응을 하는데 가장 도움을 준 게 이 미숙한 요리 실력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밥당번을 하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밥당번 뭐 요리하는 걸로 학교에 적응하진 않잖아요. 좀 저한테는 이게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학교에 돌아가게 돼서는 이제 그냥 급식을 먹기도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심지어 점심 저녁을 전부 다 고등학교에서 해결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저는 이제 자취를 또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흔히들 이제 자취에 대한 환상이 조금씩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약간 더 그럴 것 같은 나이인 것 같은데 이제 자취하면 자유롭게 친구들도 막 부르고 나도 막 놀러 나가고 막 셀프 인테리어 같은 거 막 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특히나 이제 좀 요리를 할 줄 아니까 어느 정도 혼자 해먹고 약간 이런 좀 환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봤자 뭐 그냥 전기밥솥 누르고 있는 밥 그냥 해서 먹고 이런 게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든 요리는 카레였어요. 심지어 막 일본 카레, 고체 카레 막 뜯어가지고 막 했어요. 그거 5일 동안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소고기 묵국 이건 3일 동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질리니까 집 앞에 있는 순대국밥집에서 사와서 먹었어요. 근데 사와서 먹었는데
밥솥에 밥이 줄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6명이니까 저는 또 습관대로 6명 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밥을 해치워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간장 계란밥, 케찹밥, 쌈장밥 이렇게 먹고 이제 밥솥이 비었으면 이제 라면 봉지를 뜯고 약간 이런 순서였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있는 밥 해결하기도 바빠서 밑반찬을 만들어볼 생각도 못 했는데 저는 좀 이제 충격을 빠졌죠. 아, 나 요리 잘하는 거 아니었나? 아니면 나 분명 혼자 잘 먹는 거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 먹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최소한 이 3종 세트를 돌려먹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3종 세트를 돌려먹는다고 해서 더 충격적이었던 건 별로 상관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 왜 이걸 상관없게 느꼈을까요? 왜냐하면 요리를 할 줄 아는데도 하지 않아서나, 그리고 생각한 대로 잘 먹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삼첩 밤상을 차려서 먹든지 간에 뭐 도시락을 사서 먹든지 간에 그 2개 먹는 게 아무 상관없던 거죠. 왜냐면 밥은 허기만 때우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요리를 할 줄 알았던, 요리를 할 줄 몰랐던 아무 상관이 없던 거예요. 사실은 요즘 다들 이렇죠. 이제 아침에 나가기 바쁘고 뭐 일하는 곳 가기 바쁘고 막 아침 그냥 대충 먹으면은 해결되는 거고, 이제 쇼핑을 할 때도 보면은 쌀을 사서 이제 밥을 해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햇반 사서 데워 먹고, 심지어 파스타 같은 거 해 먹을 때도 면하고 소스하고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데워 먹으면 되는 레토르트 식품 사게 되고. 저는 이제 자취를 하고 나니까 식당 가다 보면은 이제 혼밥 쪽들을 위한 메뉴가 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또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혼밥하는 사람들, 싫은 사람들 모여서 같이 먹게 해주는, 매칭해주는 어플?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좀 위안을 오히려 얻은 거예요. 아, 나만 밥 해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다 보니까 저는 결국 좀 자취에 대한 환상을 깨고 좀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계란을 뒤집을 줄 알아도, 얼마나 미역국에 간을 기가 막히게 맞춰도 혼자 있으면 그냥 봉지라면 뜯어서 먹는 게 편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다행히 저는 이제 문탁이라는 이문학 공동체에서 지내고 있고 그 덕분에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문탁에는 공동체 주방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문탁에 처음 오면은 되게 궁금해하세요. 뭐 세미나 뭐지? 막 공부 뭐 하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밥당번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번이라도 밥당번 해보신 분, 한 번이라도 밥 드셔보신 분, 없단 말이야? 반성해야겠어. 네. 저도 처음에 이곳에 와가지고 밥당번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중학교 때 생각에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때도 막 밥당번 정해서 하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냥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이제 밥을 하면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밥을 하는 데는 약간 섬세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첫 번째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냉장고를 열어서 재료가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죠. 냉부회에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나랑 같이 먹을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이 먹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누가 아프지는 않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조금 더 할 일이 많아지게 되죠. 여기까지는 근데 저도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자취의 늪을 건너오고 나니까 문탁의 주방에서 좀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 재료를 채우는 걸까? 누가 주방을 정비하는 걸까?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주방은 단순히 요리를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보관하고 그리고 기구들을 정비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저도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요리를 할 줄 알았지만 이제 지나온 세월 동안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중학교 때는 이제 마님이라고 해서 생활관마다 이제 외출 외박 리스트를 막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봐오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문탁에서도 주방지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방지기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주방을 쓸고 닦고 막 정리하고 그리고 재료 막 사오고 뭐 이런 담당을 하고 있죠. 주로 이제 집에서는 그 영역을 엄마들이 일임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래서 요리를 하고 또 재료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주방, 그리고 이 주방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저는 이제 자취를 하기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런 일들을 혼자서 짊어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도 같이 알게 됐어요. 사실 문탁에서도 주방지기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약간 선물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돼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뭔가 물품을 주고받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방에서 사용되는 요리 재료들은 이제 모두 다 사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져다 주시는 음식 재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리 재료뿐만이 아니라 주방을 관리하는 일부의 행위들도 모두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겠죠? 함께 주방을 청소하거나 심지어 제가 밥 당번을 맡아서 하는 것도 선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먹은 접시를 설거지하는 것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희가 주방지기한테 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엄밀히 말을 하자면 주방을 아니죠. 저희가 함께 지내고 있는 이 공간을 유지시키기 위한 행위인 거고요. 자, 이런 문탁의 운영 원리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혼자서 주방을 운영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제 삼시세끼 예능 아시죠? 거기서도 절대 혼자 출연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혼자 출연한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저처럼 카레 이따만큼 끓여놓고 그냥 그거 먹고 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자취 요리하고 이제 문탁에서 요리하는 거의 다른 점은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문탁에서 밥 당번을 한 이후에 이제 밥을 한다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같이 먹는 사람들 혹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과정인 거죠. 밥을 이제 지으면서 이 쌀이 베트남 농부의 땀과 피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만들면 오늘 누구 이거 같이 먹겠구나 이런 단순한 생각이 이제 주방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리고 봉지라면보다 더 번거로운 요리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취를 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자취를 해보신 분들은 사실 알 수 있을 거예요. 생활에 대한 비용을 혼자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일상을 꾸려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밥을 먹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밥을 먹는 행위나 밥을 어떻게 먹느냐는 내 삶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옷은 이제 나를 드러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음식에서는 이제 오늘의 주제에서는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주방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뭔지 알았으니까, 뭐 엄마를 도우라거나 집안일을 하라거나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단순한 게 대부분 그것은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엄마를 도와주는 일. 단순한 호의나 의무가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각자 도생이 당연하게 되고 또 가능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다른 영역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어요. 뭐 혼밥 친화적인 제품들이 생겨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 시대에 점점 그것들을 사서 먹고 돌리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혼자 집에 오게 되면 굉장히 무력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전자레인지 당장 없으면 어떻게 밥을 해 먹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연스럽게 쌀 대신 햇반을 사는 게 당연시 되는 거고, 그게 또 합리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아는 방법,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던 생활의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